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법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공사업법 시행령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 정리를 제가 잘 못했어요. 아직 우리 페이지, 우리 책 페이지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별표가 좀 바뀐 게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주말에 한 번 더 공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강의 있죠, 그죠? 강의를 제가 집에서 여러분들 찍든지 뭐 패드를 이용해서 찍든지 해서 공지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본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나눠드린 그때 아까 이제 카톡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 있죠?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개정이 됐구나. 카페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카페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이 내용이 개정이 됐구나라고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공사업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착공신고도 좀 바뀌었고요. 하자보수도 좀 바뀌었고, 그러니까 가장 큰 건 화재 알림 설비가 추가가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것들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지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요 특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특례 문제. 자, 요거 어렵지 않죠, 그죠?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가 됐대요. 그러면 기존 소방시설에 대해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소방시설의 개수를 그냥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소경 탐속피라고 해서 여기 있었죠? 맞습니까? 그럼 그 중에 이제 골라주시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갔을 때 소화기구, 자속, 피난구조 설비, 그죠?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거죠. 3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소경 탐속피. 그죠? 적용하죠.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탐단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잘못 들어가 있네요. 탐. 그죠? 단. 됐습니까? 자, 공동구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소자 탐통 유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간 탐속 오케이.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2번이다. 그죠? 2번이다. 너무 쉽게 고르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0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을 지금 고르래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1번에 가보면 자동수화장치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뭐를?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그죠? 그러면은 면제가 되죠. 근데 이거 잘 보십시오. 주거용이나 상업용은 이걸로 면제 안 돼요. 하셨죠? 그래서 주거용 주방이나 상업용 주방은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전기대양 시설은 또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 설치가 면제가 된다라고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 비경이나 단경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자탐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는 유효 범위 안에서 또 설치가 면제가 되죠. 그죠? 4번,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피난구 유도 등 객성, 뭔가 이상하죠. 그죠? 객성 유도 등으로 어떻게 비상조명 등을 면제를 시킵니까? 그죠? 얘가 뭐예요? 통로 유도 등이죠. 통로 유도 등. 이 면제 기준이 엄청 많잖아요. 어떤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비에 대응하는 어떤 설비를 설치하면 기존의 설비를 면제를 해주고, 그죠? 그 기준입니다.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래서 우리 몇 번이에요? 4번이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 제가 참고조항에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로 제가 살짝 뽑아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긴 해야죠. 그죠? 전체적으로.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증축이네요.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축이 됐을 때는 원래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기존이죠. 그럼 우리가 기존 건물이 있을 때 이 증축되는 부분 전체 합쳐서 어떻게 한다?
증축 당시의 법으로 강화된 법을 다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랬죠. 두 개를 완벽하게 나눠준다면, 증축 부분과 기존 부분을 완벽하게 구획을 해준다면 그냥 증축 부분 같은 경우는 최신 법으로 하되, 기존 부분은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가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만 기준, 그죠? 다만 기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만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1번은 해당 안 하죠. 왜요? 그렇지, 내화 구조지. 두 번째,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 자동 재현 셔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자동 방화 셔터.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대 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 이하의 직원 휴게실 증축.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몇 면이에요? 3면이죠, 3면. 맞습니까? 캐노피 설치는 맞는데 이게 3면이죠, 3면. 맞죠? 그래서 옳은 걸 찾으래요. 몇 번밖에 없습니까? 3번밖에 없죠. 이런 건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아, 그리고 여기도 60분 플러스죠. 60분 플러스 방안. 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60분 플러스가 맞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3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증축에 대한 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32번.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내용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화재 위험도가 낮은 애 가보면 석불이 있었어요. 석불. 맞죠? 그럼 석불 같은 경우 여기 불연성. 자, 내가 뭐를 제외할 수 있다 그랬죠? 외살. 근데 지금 내살이라 그랬죠? 이게 잘못된 거지. 맞죠, 여러분들? 자, 2번.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인 자, 정, 수, 목, 농, 축, 맞죠?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뭐를 제외할 수 있습니까? 탐상사를 제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지금. 맞나요? 자, 그리고 특수용도래요, 특수용도. 그래서 여기가 보면 원자력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는 송사를 제외할 수 있다. 오케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번. 자체 소방대가 설치가 되어 있을 땐 그 부속된 사무실에 옥외, 소화용수, 연결살수, 연결송수관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여기가 뭐예요? 옥내죠. 그죠? 그래서 내용송살이었죠? 내용송살. 정답 몇 번? 3번. 됐습니까? 옳게 설명된 건 3번밖에 없더라.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걸 물어본 거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할 기회가 되겠죠. 그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다음 문제.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낮은 특수한 용도, 어려운,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자위 소방대가 어디 있었어? 그지? 자체 소방대가 있었죠. 정답 몇 번? 4번. 4번. 34번. 숙박시설에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 인원을 구하시오. 자, 구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죠. 자, 일단 종업원수 더해야 되고요. 침대수 더해야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몇 명이에요? 40명에 20에 5명 65명. 정답 몇 번? 3번. 하실 수 있죠.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죠. 다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수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을 고르시오. 운동시설의 관람석은 없는 걸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관람석 뭐 고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종사자 3명에 침대수가 100개래 여러분들. 침대수가 100개면 2인용이 80개, 1인용이 20개다. 맞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게 계산을 해주시면 몇 명이 나오냐면 183명이 나옵니다. 숙박시설이니까요. 그죠? 두 번째, 종사자 3명이 종사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는 침대가 없습니다. 온돌방이네요. 그럼 얘를 몇으로 나눠요? 그렇지. 3으로 나눠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196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닥 면적이 400제곱인 강의실이래요. 그죠? 강의실이니까 1.9, 1946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자, 그리고 나서 반올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반올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강문 운종은 4.6으로 나눠주셔야죠. 그럼 어차피 가장 많은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해서 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36번 특정 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정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간 말로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옳게 짝져진 것은 자, 뭘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인원, 특성을 고려해야 되냐. 이게 뭐예요? 행안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는 규모라던가 용도, 수용인원, 이용자 특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죠. 그죠? 두 번째, 누구누구는 건축 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몇 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누구예요? 청장이죠. 그래서 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죠? 그리고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그래서 요런 것들 기출에 이미 나왔었던 문제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임시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이거 외웠죠 이제? 이거 모르면 안 돼 지금도. 지금까지 모르면 안 돼요. 간이피난 유도 등은 없죠. 간이피난 유도 선이 있는 거죠. 그죠? 38번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면 간이 소화장치 설치한 것으로 보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소화기는 방수구 인근, 자, 이 말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 하셨죠. 여기에 설치하는 것만 한정한다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소화장치는 연면적이 3,000제곱 이상인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를 하죠. 또한 지하층, 무창층이나 4층 이상의 층 중에 바닥 면적이 600제곱인 장소에 설치를 한다 그랬죠. 밑에다 있습니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 등 통로유도 등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면 간이 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면제할 수 있다 그랬죠. 비상경보장치는 150에, 그죠? 150에 해당할 때 설치를 하죠. 지하층, 무창층이. 그래서 아래가 보면 임시소방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간이소화장치만 이렇게 연삼,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일 때 바닥 면적이 600, 그쵸? 연삼 발육 해가지고 연삼 발육, 그죠? 들어가 있고 비상경보장치는 연사 들어가 있고 지무 1호, 지무 1호. 나머지 다 지무 1호, 그치? 나머지 다 지무 1호.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이죠. 그래서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건 소화기라던가 또는 옥내 소화전.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건 방송이나 탐지.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건 유도선, 유도등, 조명등.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돼. 임시소방시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정답은 4번이죠.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잘 읽어보셔야 돼. 공사장의 관계인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등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설치나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시설, 걔 이름을 임시소방시설이라고 얘기하죠. 걔를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죠. 근데 이게 관계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관계인이. 그죠? 설치를 관계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공자가 하는 겁니다. 공사 시공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벌써 이해가 되는 거고 본선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안 돼 있을 때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 공사시험자가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거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공자라는 거, 전체적으로 법조항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죠. 제가 밑에다가 법조항을 다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보시는 거예요. 40번. 피방방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에 대한 과태료를 꼭 보셔라. 얼마예요? 300과죠. 300과. 근데 200과라 그랬지 여러분들? 그럼 정답 몇 번? 1번. 나머지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면 우리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거고 요 기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기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조치명령 누가 합니까? 본서가 합니다. 자, 내용 연수입니다.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 연수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그죠? 그래서 관계인은 내용 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내용 연수가 설정되어 있는 소방용품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분말 소화기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음 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법에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지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이죠. 그죠? 중앙위원회 회의는 6명에서 12명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꼭 보세요 하셨죠? 6명에서 12명이죠. 지방위원회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자, 소위원회는 어디서 구성해요? 중앙 쪽에서 하죠. 이게 해설이 다른 내용이 들어갔더라고요. 해설에 예를 넣어주시면 돼. 이게 중앙위원회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틀린 내용은 아니거든. 근데 보기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죠. 왜? 지방위원회는 청이 아니고 중앙위원회를 청에 설치하죠. 지방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정답은 1번이에요.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옳은 거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게 해설이 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3번. 소방시설법 제19조의 소방청장은 화재 안전 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모두 고르시오. 맞죠? 그러면 청장은 화재 안전 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청장은 이런 업무를 수행하래. 화재 안전 기준, 화재 안전 기준, 화재 안전 기준, 화재 안전 기준, 화재 안전 기준. 제정, 개정, 운영.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그 추후에 계속 이 기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죠? 그리고 연구, 개발, 보급, 검증. 이거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제가 문제로 하나 넣어 놓은 거예요. 교육, 홍보. 그리고 국외 화재 안전 기준의 제도, 정책, 동향, 그죠? 조사 분석. 화재 안전 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이라는 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해설이 잘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국내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안 바뀌었더라고요. 아니면 이걸 국내로 바꿔주십시오. 이거를. 얘를 국내로 바꿔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제가 크게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화재 안전 기준의 관리 운영을 일단 누가 한다? 청장이 한다라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청장이 할 때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방염. 방염이죠.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합니까? 노유자 시설 숙박이 불가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수련시설은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만 들어가죠.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들어가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3번에 가보면 3번에 3층 건축물에 옥내에 있는 수영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옥내에 있는 건 해당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파트는 제외죠. 11층 이상은 해당하는데 아파트는 제외다. 그래서 몇 번밖에 없다 이거? 2번밖에 없다. 그치? 2번밖에 없다라고 해서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된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염에서 요거 원래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없었다고요. 근데 방염 대상물에 방염 대상물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추가가 된 거죠. 요게.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하시고 추가가 됐다라는 거. 예전에는 의체공종 조산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의체공종 조산밖에 없었는데 여기 갔을 때 의원 종류, 그러니까 의원에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지금 포함이 된 거죠. 그죠? 두 개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내용이 다 어디 들어가 있다? 우리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다. 방염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염 물품에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을 처리해야 하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커튼이나 블라인드, 카펫 벽지, 그죠? 카펫 벽지 들어가죠. 2mm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오케이. 전시용 합판 목재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섬유판 들어가 있죠. 합판 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멘트에. 안막 무대막. 영화 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은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죠. 너무 쉽죠. 섬유류나 합성수지류를 원료로 한 소파 의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방염 처리를 해야 되는 물품들 전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여러분들 원문을 제가 한번 넣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요 2호보다는 1호가 훨씬 잘 나왔죠. 그죠? 근데 1호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2호도 보셔야 돼요. 2호도 한 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아래 가보면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대통령령에 갔을 때 방염 성능 기준 들어가 있었죠? 네, 요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자, 올리며 몇 초입니까? 20초. 올리지 아니하고 몇 초예요? 30초죠. 탄화한 면적 50, 길이 20, 최대 연기밀도 400. 맞죠? 정답 몇 번입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답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4번이네요. 그죠? 맞잖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47번 방염 성능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일단 이건 당연한 거고 방염 처리업에 등록을 한 사람은 1항에 따른 성능 검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거짓 시료를 제출하면 안 되는 거고요. 방염 성능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자,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류는, 그죠? 전시용 합판 목재나 무대용 합판 목재 중에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는 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그죠? 시도지사가 한다. 맞습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 대상 물품은 청장이 실시하는, 기본은 청장이 실시하는 성능 검사를 받죠. 그죠? 기본은.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수 있어야죠. 자, 다음 자체 점검. 1번 종합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자체 점검이라고 하면은 종합이 있고 작동이 있었죠. 그죠? 1번 시설 등의 작동 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과 법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 그죠?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걸 종합점검이라고 얘기하죠.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을 사용하겠다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점검하는 최초 점검이라는 게 있다. 30일이 아니죠. 그죠? 물분무 등 소화설비, 그죠? 들어가 있죠. 연면적 5,000제곱 들어가면 종합점검 실시합니다. 호실일 제외고요. 그죠?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근데 제외라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종합점검 대상은 완벽하게 보셔야 돼. 종합점검 횟수는 연 1회죠. 자, 근데 특급일 때는 반기의 1회. 원래 연 1회지만 반기의 1회 특급일 땐.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종합점검의 대상에는 공공기관 중 연면적 갔을 때, 그죠?
이 1000제곱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나 자탐이죠. 맞나요?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경우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약간 숨어있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셔야 되고 어차피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종합점검 대상은. 그래서 아래가 보면 제가 종합점검 대상 한 번 더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까먹으셨으면 SP, 물분무 등 들어가 있고 그죠? 호스릴 제외, 제조소 등 제외. 다중이용 얼마예요? 연면적 2000, 제연터널, 공공기관 연면적 1000, 옥내나 자탐 그죠? 대신에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종합 필요 없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법이나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일반적으로 스스로 점검하는 것보단 이 사람들한테 맡긴다 그랬죠. 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 뭐 보통 얘기하는 이제 기술사나 관리사 그죠? 있었죠.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이라는 걸 받게 한대요. 그죠? 그래서 자체 점검의 종류에는 작동 점검이 있고 종합 점검이 있었죠. 그죠?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관계인도 작동 점검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얘를 뭐라 그래요? 3급. 그러니까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같은 경우는 관계인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봤을 때 점검이 가능했었죠. 자, 제조소 등은 작동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자, 제조소 등은 작동 점검의 제외 대상이죠. 그죠? 자체 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 인력 배치 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자체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동 점검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합 점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작동 점검 같은 경우를 제가 밑에다가 넣어놨죠. 그죠? 자, 얘는 그냥 온오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보면 틀림없이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제외되는 대상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24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그죠?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를 안전관리자가 없는 대상물이다. 그죠? 여기는 작동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제조소 등 그죠? 그리고 특급 이런 데는 작동을 받지 않습니다. 작동 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 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을 대신에 준수를 해야 된다. 맞죠? 자, 근데 여기가 보면 간이 SP나 자탐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게 3급이라 그랬죠. 3급.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대요. 관계인이 할 수 있대요. 조금 요 정도 여러분들 체크 정도 해두시고 1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럼 1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니까 3급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작동은 누가 실시한대요? 관리사. 이 사람들 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그죠? 더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연일이라고 했습니다. 작동점검은. 그리고 작동점검의 시기는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죠? 6개월. 나머지는 네,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동점검보단 종합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점검 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 및 아파트 세대수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래서 점검 인력 1단위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점검 인력 1단위가 뭐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다? 3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주인력 1명하고 보통 보조인력 2명으로 구성된 요 3명이 한 팀으로 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팀으로 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점검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럼 점검을 실시를 했을 때 그 세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연면적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종합이면 8,000. 작동이면 10,000. 세대수로는 250. 세대수로는 250.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1단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요번에 조금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안 보셔도 되는데 뭐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십시오. 요거는 보셔야 돼요. 요거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 인력인 특급 점검자 1명과 보조 점검 인력인 주된 기술 인력 또는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 인력 1단위로 해라. 그죠? 그럼 뒤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특급 점검자 1명과 그죠? 보조 점검 인력 2명을 결국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특급 점검자 1명이 무조건 주된 점검 인력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보조 점검 인력 2명이 붙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업자가 점검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특급 점검자가 지금 점검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특급 점검자 기준 같은 경우는 관리사나 기술사.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내가 만약 기사를 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럼 기사 8년, 산업기사 10년.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갑자기 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공사업법. 공사업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죠. 급에 대한 거, 그죠? 거기 가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은 58입니다. 58. 기사 5년, 산업기사 8년. 자, 중급은 기사, 산업기사 3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이것도 근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초급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기사나 또는 나머지 이제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다 초급 점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밑에 가보면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지만 결국 여기도 3명이에요. 여기도 3명입니다. 다 3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때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얘 보시라고. 관리업자가 점검할 때 점검인력 배치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된 인력 있죠. 우리 주된 점검인력. 주된 점검인력인 특급 점검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래. 아래 가보면 그러니까 관리사가 5년 이상이 꼭 1명 있어야 여기 점검을 나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관리사만 있다고 해서 이런 곳에 점검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리사로서 경력이 좀 쌓여야 조금 사이즈가 큰 건물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특급이다. 특급이면 3년. 1급이나 2급의 주인력이 되고 싶다. 요거는 이제 뭐가 있는 거야? 그냥 1명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1명. 그리고 여기도 1명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1명. 3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좀 바뀌었죠. 그죠? 이 법이 좀 바뀌었죠. 이 기준도. 주된 점검 인력이란 점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보조는 보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급 1명, 중급 1명, 고급 1명, 초급 1명. 근데 보조보다는 이 주된 점검 인력이 누가 들어갔을 때 어디 건물을 점검할 수 있는 주인력이 될 수 있는지 그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점검 인력이 여기 주된 점검 인력 1명에 보조가 2명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우리가 세대수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재난, 소유권 변동, 질병, 사고 이게 여행이 아니에요. 뭐예요? 출장입니다. 장기 출장. 여행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사업의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 점검 실시가 곤란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곤란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문제.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에 대한 내용이죠. 자, 관리업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한다. 날짜 위주로 보세요 하셨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행기간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소방시설 등을 수리하거나 정비할 땐 10일. 철거하고 교체할 땐 20일.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3번.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내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0일이 아니고 며칠? 15일이라고. 15일. 이거 꼭 보세요. 날짜는. 그리고 이행계획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보고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꼭 보세요. 그래서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며칠? 10일 이내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 위주로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주는 거죠. 그러면
관계인 입장에서는 본서에게 이거를 며칠? 15일. 근데 아까 얘를 10일이라고 했던 거고. 그죠? 15일 이내에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보고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본부장 서장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행 완료 기간이라는 걸 주는데 수리나 정비는 10일. 그죠? 교체하고 철거하고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 교체한다. 이게 며칠이라고요? 20일. 그 안에 해와라. 이행 완료 기간이라는 걸 정해준대요. 이 이내에 이런 것들을 해라.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 했어요. 관계인이 결국 이거 관계인이 하는 거거든요. 관계인이 이걸 다 했어요. 수리 정비를 10일 이내에 하고 철거 교체를 20일 이내에 했어요. 그럼 다시 알려줘야죠. 완료했다라는 걸. 10일 이내에.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결국 10일 이내에 본서에게 또 이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됐습니까? 그래서 저 이 날짜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게 날짜가 많기 때문에 날짜 위주로.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 정도 그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 시험에 나왔죠. 자체 점검 결과를 했는데 너무 중대한 뭐가 있다? 고장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소화펌프 제어반 소방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그죠? 이거 뭐예요? 중대 위반 사항이죠.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 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 기능을 못하는 경우. 폐쇄 차단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수신기가 고장나서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모두 다 맞는 복이죠. 그죠? 34조에 가보면 결과 조치에 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십시오. 자, 점검기록표 개시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간 내용은 자체 점검 결과 보고를 맞추면 관계인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어떤 것들을 넣어서 이 세 가지를 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관리업자 등에 대한 내용, 점검을 언제 했는지, 점검 일시, 그리고 점검자가 누군지. 정답이 3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게시를 하는데 며칠 동안 게시하냐면 10일 이내에 끝나고 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서에게 보고하고 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체 점검 기록표를 기록해서 며칠 이상? 30일 이상 게시해라. 그래서 30일을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설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봤고요. 자, 이제 뒤쪽에 가보면 관리사와 관리업, 그죠? 그리고 형식 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럼 그건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험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죠?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대부분 이 문제집에서 법규는 제가 걸리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풀어보시고, 제가 나중에 레벨 2로 또 법규도 한번 꾸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